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가끔 집에 가서 생각을 해봐요. 내가 3일 동안 무슨 얘기를 했나?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3일은 얘기를 잘 하고 왔어.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들 해 주셨겠지. 그냥 그러고 넘어갑니다. 때로는 잘 못했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알아서 못한 걸 사용하시겠지. 그냥 그러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어떻든 간에 3일 동안 부족한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들 다 남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숙소에 맛있는 걸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꽃 얘기하기 전에 꽃을 먼저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꽃바구니. 그래서 꽃바구니 받은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올라갈 때 꽃바구니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갔다가 집에 갖다 줘야죠. 나 이거 받았다고. 그리고 또 과일 중에 망고스틴을 누가 사다 놓으셨어요? 망고스틴 아시죠? 망고스틴 중국 가서 처음 그걸 먹어봤는데 뭐 이런 과일이 다 있나 했어요. 근데 비싸서 내 돈으로 사 먹지는 않았어요. 남들이 사줄 때만 먹었어요. 근데 논산에 와서 망고스틴을 또 먹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 안 먹고 좀 남겼습니다.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우리 아들도 먹여줘야지 망고스틴을. 그리고 땅콩도 땅콩 껍질이 빨개요. 특이한 땅콩을 갖다 주셨더라고. 그래서 땅콩도 다는 못 먹었어요. 아, 참 특이한 땅콩을 건강식 땅콩인가? 그래서 그것도 먹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 좋은 걸 많이 갖다 주시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통을 보니까 새 통은 아니신 것 같아. 그래서 가져가도 부담이 없으실 것 같아. 그래서 그것도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가리스도 갖다 놓으시고 야채 농장도 갖다 놓으시고 야채 농장 주스 그리고 토마토 갖다 주시고 귤도 사과도 갖다 주시고 제가 그걸 3일 동안 다 못 먹어요. 그래서 이제 먹는 만큼 먹고 사과는 5개인가 싱싱한 걸 갖다 놓으셨는데 이제 제가 마침 밖으로 나갈 때 청소하시는 분이 방으로 들어오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내가 맛있는 거 드리겠다고 해가지고 냉장고를 딱 열어보니까 제일 큰 게 사과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탁 꺼내가지고 이거 논산제일교회에서 드리는 겁니다. 아, 논산 성결교회. 논산 성결교회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이거 미안해서 어떻게 해요? 미안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갖고 가셨어. 나중에 교회 오실지 모르겠어. 아무튼 드렸습니다. 그리고 너트바도 주시고 칼하고 접시는 교회 거죠? 칼하고 접시는 거기서 그 호텔 건가요? 아, 호텔 거예요? 집에서 갖고 가신 거죠? 그거 가져가셔야 돼, 제가? 그거? 아, 가져가야 돼요? 아, 그래서 그거는 오늘 밤에 갖고 올까 지금 고민을 하다가 그냥 왔는데 저녁 때 봐서 상의하고 돌려드리려고. 그거는 좋은 칼 같더라고요. 우리 집에 있는 칼보다 훨씬 좋더라고. 알밤도 주시고 오렌도 주스도 주시고 크리스피 롤이라고 또 주셨더라고. 곡물 과자.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야, 내가 뭐라고 이런 대접을 받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논산 성결교회하고 무슨 연관이 있다고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대신 대접해 주는구나.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를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시면서 할 수 있으면 많이 베풀면서 저에게 베풀었던 그 감동과 은혜를 늘 나누시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저도 그래서 많이 줘요. 저도 많이는 아니지만 책 많이 줬잖아요. 청년들한테. 청년들 딱 보니까 책 살 돈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없으면 책 살 돈 없으면 줘야지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 소신이 가져온 건 다 쓰고 간다. 거의 뭐 이제 그런 소신이에요. 그래서 책은 거의 다 썼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남았는데 그것도 이따가 봐서 안 사가시면 한 번에 누구 주고 가든가.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따라 하겠습니다. 그게 그럴 줄이야. 사람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의미들이 사건 속에 다 숨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추측을 해요. 내가 생각하기에 저거 잘못된 건데 이거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저 사람이 혹시 내 돈 떼어먹으려는 거 아니야? 추측을 해요. 그리고 추측하고 그 추측을 말로 해요. 그리고 그 추측을 말로 하면 그 말이 사실이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모함하게 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시작이 돼요. 지금 한국에서 돌아다니는 언론들 중에서, 뉴스 중에서 가짜가 참 많아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짜 뉴스가 참 많아요. 왜 만들어낼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소설을 쓰는 거죠. 혼자 자기 생각으로. 저 사람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저 사람의 속마음을 내가 생각하기엔 이럴 거야. 이 사건이 분명히 이래서 벌어졌을 거야. 추측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 추측의 99%는 다 맞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실수들을 해요. 저도 아주 많은 실수를 해요. 누군가 와서 저한테 이르면 처음엔 그게 사실인 줄 알았어요.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반대편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전혀 얘기가 틀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누가 와서 이르면 그 대상을 데려다가 혼을 냈어요. 왜 그러냐고. 근데 나중에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누가 와서 이르면 반대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에 절대 누군가를 이렇게 건드리지 않아요. 잘못일 수 있거든요. 자기만의 생각일 수 있어요. 청년 하나가 개를 키웠어요. 개를 키웠는데 자기 집 개가 옆집에 들어가가지고 막 짖더래. 왈왈왈왈 그러고 짖더래. 저놈이 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저렇게 짖어. 그리고 조금 있으면 알겠지. 조금 있다가 흙이 잔뜩 묻은 토끼를 물고 들어오더래. 옆집 아가씨들이 애지중지하면서 키우는 토끼야. 이 청년이 보니까 저놈이 사고 쳤구나. 저 귀여운 조그만 토끼를 물고 놀다가 저거 죽여가지고 물고 들어왔구나. 저걸 어떻게 하나. 이제 고민이 생긴 거야. 이 사건을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 어차피 죽었으니까 자연사한 것으로 위장하자. 그래가지고 흙 묻은 토끼를 빨았어요. 들어가가지고 빨았어. 막 빨아가지고 비누칠해가지고 막 빨고 리본도 빨아가지고 다시 딱 묶어놓고 하니까 깨끗한 게 이제 자연사한 것처럼 보여. 토끼는 원래 2마리 키우다가 1마리 키우면 1마리 죽으면 나머지 1마리는 따라서 죽어요. 키워보신 분 알 거예요. 제가 토끼를 키워봤어요. 선물을 받았는데 키울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토끼를 키웠어요. 근데 어느 날 토끼 하나가 병들어서 죽더라고. 아유, 하나라도 잘 키워야 되겠다 했는데 한 2, 3일 지나서 혼자 남은 토끼도 그냥 죽더라고. 스트레스에 민감해요, 토끼는. 그래서 이 청년이 아무튼 토끼가 이제 그래서 혼자 죽은 것처럼 쉽게 죽으니까 위장을 하려고 해가지고 토끼를 이제 죽은 토끼 빨아가지고 주머니에다 숨기고 옆집 딱 갔는데 문이 열렸어. 문 열린 걸 싹 열고 후다닥 뛰어 들어가가지고 토끼를 토끼장에다 싹 집어넣고 나왔어. 그러고 이제 다행이다. 이제는 혼자 죽은 줄 알겠지. 우리 개가 사고 친 걸 모르겠지. 그러고 조금 있는데 막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빠! 그러고 막 딸이 나와가지고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아유, 사랑하던 토끼가 죽었으니까 놀리기도 했겠지. 아빠 나와봐요. 토끼 좀 보세요. 토끼.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 언니 나와봐. 엄마도 나와봐. 토끼가 이상해. 토끼 그러면서 막. 근데 반응이 너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모르는 척하고 창문을 열고는 이렇게 내다봤어. 아저씨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토끼가 말이야 어저께 죽어가지고 뒷마당에 묻었는데 오늘 미친놈이 빨아가지고 넣어놨네. 그러니까 이게 어저께 죽어가지고 장사를 지낸 거야, 뒷마당에다가. 그런데 이 개가 냄새를 맡고 죽은 토끼를 파내가지고 갖고 놀다가 물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그걸 모르고 우리 개가 물어 죽여가지고 갖고 놀다가 흙 묻혀가지고 들어온 줄 알고 그 죽은 토끼를 정성스럽게 빨아가지고 자기 양말도 빨지 않는 청년이 죽은 토끼를 막 빨아가지고 안 빨리니까 세탁기에 넣고 돌리고 그래가지고는 겨우 갖다 놨는데 미친 짓을 한 거야. 미친 짓이지. 죽은 토끼를 누가 빨아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우리 개가 이놈의 강아지가 물어 죽여가지고 갖고 들어온 것이다. 자기가 추측을 한 거야. 사건을 혼자 해석했어. 처음부터 토끼를 들고 가서 아유, 우리 개가 이걸 물어 죽인 모양입니다. 토끼값 물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를 했어야 돼. 그런데 그걸 숨기려고 자기가 추측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미친놈이 된 거지. 그래서 뭐 어차피 미친놈이 됐으니까 자기가 그랬다고 그럴 수도 없고 아유, 우리 동네 미친놈 사네요. 그러고 문을 쑥 닫았는데 그 미친놈이 자기 자신이었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추측들을 많이 해요. 아내를 추측해. 남편을 추측해. 저 남편이 혹시 아니에요. 그 추측은 99%가 맞지 않아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측으로 우리는 너무 많은 실수들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추측을 계속 따라가면서 살아. 심지어는 경찰도 추측으로 사건을 해결해요. 그래서 피해자가 많아요. 이것도 역시 이 신문 기사에 났던 이야기예요. 이건 연도는 기록되지 않았네. 트럭과 승용차가 이게 이 교차로에서 부딪혔어요. 승용차가 트럭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트럭에 탄 4명이 다 죽었어요. 이게 트럭이 좌회전을 하는데 승용차가 트럭 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관들이 딱 보니까 트럭이 불법 좌회전을 했다. 결론을 내렸어.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고가 날 수가 없다. 어떻게, 한밤중이긴 하지만 어떻게 승용차가 트럭 밑으로 들어갈 수가 있냐. 이거는 달려오는 승용차를 무시하고 트럭이 좌회전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사고가 날 수 없다. 근데 트럭 기사는 억울하다는 거야. 나는 못 봤다는 거야. 아무것도 못 봤다는 거야. 그냥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서 좌회전을 하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나서 내려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야.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1심에서 지고 2심에서 지고 마지막 이제 3심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3심 갈 때까지 이 트럭 기사는 억울하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나는 자동차를 못 봤다는 거야. 근데 수사관 하나가 이 트럭 기사의 표정이나 말투를 보니까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것 같아. 거짓말 탐지기도 통과했어. 그럼 도대체 뭐가 잘못인가? 그래가지고 승용차를 다시 조사를 했어요. 근데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가 이제 문제가 재판이 다 끝날 때까지 이 사고 난 자동차들을 그냥 보관하게 돼 있어요. 처분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가서 자동차를 빙 둘러봤어. 그랬더니 자동차 RPM이 사고가 나면 그 순간에 모든 자동차가 동작이 멈춘대요. 자동차 RPM이 3,400. 그러니까 승용차가 트럭하고 부딪히는 순간까지 3,400을 그냥 유지했던 거야. 그리고 브레이크 자국이 있나 하고 봤더니 현장에 브레이크 자국이 없어. 트럭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승용차도 잘못이 있겠다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깜빡이를 켜봤어. 그랬더니 깜빡이가 다 꺼져 있어. 이 라이트가 다 꺼져 있는 거예요. 한밤중에 승용차가 라이트를 하나도 켜지 않고 그냥 달린 거예요. 그러면 100m 밖에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트럭 기사는 이 승용차를 못 볼 수밖에 없어. 자동차를 아무도 만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 난 그대로예요. 아, 이 사람들이 라이트를 하나도 켜지도 않고 야간 운행을 했네. 켜봤더니 승용차가 배터리가 없는지 이 램프가 안 들어와. 밖에 있는 사이드 램프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배터리를 다시 교체해가지고 해봤더니 역시 안 들어와. 램프가 다 고장난 차예요. 거의 중고차 폐차 직전에 차를 몰고 다녔던 거야. 그리고 죽은 사람들의, 안타깝지만 죽은 사람들의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다시 검사를 해봤어요. 죽으면 그대로 멈춰 있잖아요. 그랬더니 알코올 농도가 승용차에 타서 죽은 사람 4사람이 만취도 면허 정지 정도가 아니라 거의 구속, 그 정도의 만취 상태에서 4명이 한밤중에 라이트도 켜지 않고 도로에서 전속 질주를 한 거예요. 안 보일 수밖에 없죠. 트럭이 좌회전 신호를 딱 받고 큰 차가 좌회전을 하면은요 5초에서 6초 이상 걸려요. 해가지고 교차로를 빠져나가는데 최소한 빨리 가도. 그런데 100m 밖에서 승용차가 최소한 120km라 그러더라고. 그 속도가 4단으로 했을 때도 120km로 달려오면 3초 만에 100m 밖에서 트럭까지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트럭 기사가 못 보고 승용차가 밑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다시 조사해가지고 경찰관이 법원에 이제 제출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재판에서 무죄 혐의를 무죄로 이 기사가 풀려났어요. 그래서 한 기사가 9시 뉴스 때인가 그 기자가 전화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우리나라 뉴스에서 방송이 됐어요. 그동안 억울하게 교도소에 수감되시고 유치장에 계시고 누명을 쓰셨는데 지금 풀려나니까 속이 좀 후련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기사가 이제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한테 그런 전화를 하니까 전화해야 되고 그러더라고. 여보세요. 내 차하고 부딪혀서 4명이 죽었어요.
내가 풀려나든 안 풀려나든 당신 차하고 부딪혀가지고 4명이 죽었어 봐. 속이 후련한가? 전화 끊어요. 그리고 다 끊어버리더라고. 이 사람은 자기가 풀려났지만 그래도 괴로워. 자기 차하고 부딪혀서 4명이 죽었다는 게. 근데 자기 잘못은 없어. 이렇듯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잘못 하나 없이 손가락질 당할 수 있고 나쁜 놈이 될 수도 있고 4명을 죽이는 살인자의 누명까지도 쓸 수 있다고요. 근데 이게 어떤 무엇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경찰관의 추측에서부터 사건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마지막 형사가 이 사건을 재수사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그냥 마지막 재판까지 받아서 살인범으로 교도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추측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남의 상황을 들어보기 전에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 듣기 전에 판단해버리면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돼. 할 수 있으면 이 사건과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누군가 와서 누가 잘못했고요, 누가 잘못했고요, 그 말에 흥분할 필요도 없어요. 아닌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저도 목사니까 상담을 참 많이 했어요. 와가지고 누군가를 일러 그래 이 나쁜 놈이네 뭐 그런 놈이 다 있어. 근데 나중에 상대방이 와가지고 저한테 또 하소연을 해. 들어보면 아니야, 처음에 와서 얘기했던 그 사람의 얘기가 다 맞는 게 아니야. 한 20%만 맞아. 30%는 자기가 소설을 쓴 거예요. 사람들은 상담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사실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속상한 걸 90% 얘기하고 사건을 10% 얘기해.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추측하면 안 돼. 이거 유치원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 얘기를 제가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도화지를 주면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걸 그리세요. 그랬더니 애들이 뭐 인형도 그리고 엄마 얼굴도 그리고 아빠 얼굴도 그리고. 그런데 한 아이가 까만색 크레파스를 딱 잡더니 도화지를 새까맣게 칠하는 거야. 이제 교육학 같은 데 심리학 같은 데서 배우면 까만색으로 그림을 그리면 정서에 문제가 있다. 그런 이론이 있어요. 까만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정서가 침울하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 교사가 그걸 알고는 야, 쟤는 왜 하필 까만색으로 그림을 그릴까? 그것도 까만색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도화지를 새까맣게 칠할까? 제가 정서가 좀 문제가 있겠구나. 쟤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너 뭐 그리니? 나 아빠를 그래요. 넌 뭐 그리니? 저는 장난감을 그려요. 근데 걔한테는 안 물어보고 그냥 지나갔어. 그러고 이제 다 돌아서 다시 이제 선생님 자리로 가는데 걔가 앞판을 까맣게 칠했던 애가 뒤집어가지고 뒷판도 까맣게 칠하고 있는 거야. 야, 저 아이의 마음속에는 뭔가 어두움이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쟤를 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다른 애들한테는 다 물어봤잖아요. 뭐 그리니? 엄마 얼굴 그래요, 아빠 얼굴 그래요, 뭐 오빠를 그래요. 막 그런데 걔만 안 물어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 선생님이 나한테만 물어보지 않아요. 이러면 또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걔한테도 물어봤어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른 애들은 몇 개만 칠하면 그림이 되는데 얘는 앞뒤를 새까맣게 칠하니까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도화지를 새까맣게 칠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넌 뭘 그리니? 그러니까 얘가 막 심취해가지고 도화지를 칠하던 애가 고개를 싹 돌렸어. 선생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뭘 그리냐고. 그랬더니 저는요 김 그려요. 김을 그린대. 김. 그러니까 얘는 제일 좋아하는 게 김이야. 얘가 그런 애를 만났어요. 어린이 수련회 가가지고 가장 좋아하는 거 그랬더니 어떤 애들은 뭐 통닭 좋아요, 피자 좋아요 막. 그런데 저는 김이요 그러더라고. 통통하게 생긴 애가. 김? 통닭보다 좋니? 저는 통닭보다 김이 좋아요. 피자보다 김이 좋아요. 김만 있으면 밥 2그릇 먹어요. 우리 아빠하고 나하고 동생은요 김을 좋아해가지고요 엄마가 김을 박스로 사다 놔요. 근데 그게 2주일이면 다 먹어요 그러는 거야. 야, 정말 김을 그렇게 좋아하는 애가 있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 얘기를 읽었어. 그럴 수 있겠다. 이 아이는 선생님 말에 순종해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김을 그려야 돼. 제일 좋아하는 거 김. 그런데 자기는 다른 애들은 몇 번만 이렇게 손이 가면 그림이 완성되는데 얘는 김을 그리려면 앞뒤를 빽빽하게 채워야 돼. 바빠. 그러니까 정신없이 앞뒤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선생님 말에 순종하고 있는 애야. 착한 애야. 아주 착한 애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 아이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자, 쟤 문제 있어, 쟤 심각한 애야. 자기가 배운 이론과 자기가 배운 학문과 자기 지식으로 그 아이를 쳐다보면 걔는 문제아야. 아무것도 잘못한 것 없이 그 아이는 김을 그린다는 것만으로 문제아예요. 좋게. 네, 사진이 잘 안 나오시나 봐. 그래서 자꾸 왔다 갔다 하시네. 문제아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짐작으로 다른 사람의 하소연을 다 듣기 전에 판단해버리면 아무것도 잘못 없는 사람,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 순종하고 있는 사람을 문재인으로 꼽을 수 있다고요. 대통령 문재인 말고 문제 있는 사람으로 꼽을 수 있다고요. 이게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그게 그렇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기 전에 사람을 판단하면 우리는 반드시 실수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약한 사람 있으면 약한 채로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못난 사람 있으면 못난 사람 받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딱딱한 음식을 못 먹을까? 저 사람은 왜 통닭을 못 먹을까? 통닭 못 먹는 사람도 있어요. 미역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콩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커피를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너 어째 커피를 못 먹냐, 현대인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받아들여야 돼. 커피를 먹으면 잠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지난번에 친구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커피 먹자 그래가지고 커피를 안 먹고 다른 걸 먹어야 되는데 4시쯤이면 빈속이잖아요. 빈속에는 커피 먹으면 안 되는데 뭐 마땅한 메뉴가 없더라고요, 먹을 만한 게. 그래서 커피 믹스도 아니고 이 희한한 이름이 있어서 커피에다가 무슨 빵 섞은 것 같은 그런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커피하고 빵하고 갈아서 만드나? 그래서 저거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좀 부담이 덜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시켰어요. 그런데 잔이 사발이 나오더라고. 사발 같은 데다가 커피가 이제 커피 색깔에다가 빵을 섞은 것 같이 나왔는데 이게 보통 먹는 커피보다 한 2배 진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켰으니까 또 안 먹을 수가 없잖아. 맛을 보니까 맛은 기가 막히게 좋아. 그래서 그걸 다 먹었더니요, 그날 밤 5시, 새벽 5시까지 잠이 안 와가지고 제가 혼자서 그냥 떴다 감았다. 주여, 내가 이게 늙어서 이럽니까? 주여, 내가 불면증이 생기려고 그럽니까? 생각해보니까 그 커피 때문에 그래. 이게 이제 조금씩 이제 한 해 한 해 가면서 이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조금씩 이렇게 음식에 대한 영향력이 조금씩 강해지더라고요. 이제 조심해서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추측하면 안 돼. 왜 그것도 못 먹어? 야, 현대인이 커피 먹고 잠 못 자? 너 도시인 아니야? 아니에요. 도시인도 커피 먹고 잠 못 자는 사람 많이 있어요. 추측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이든지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4절.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말로 하면, 성경은 좀 거룩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우리말로 하면 네가 뭔데 남 판단하고 그래?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한테, 김홍식, 네가 뭔데 남을 판단하고 다녀? 책 좀 썼다고 남 판단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첫 번째 책을 쓰고 첫 책이 베스트셀러 1위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님 책 써. 그러고 나서 친한 사람들한테는 책 하나 안 쓰는 인간은 인간도 아니야, 막 그러고 다녔어요.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 그런데 조금 팔리다 안 팔리고 그 다음 책부터는 그냥 겨우 용돈 정도만 생길 정도로 책이 팔리더라고.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돈이 많이 안 벌리니까 책 쓰는 것도 별 취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이제 사명이다 생각하고 계속 쓰기는 썼어. 그래서 사람이 하나만 잘 돼도 교만해지는구나. 그래서 그걸 깨달은 다음부터는 책 쓰라는 얘기 일절 안 하고, 어디 가서 누가 스스로 알고 오기 전에는 책 썼다는 얘기 일절 안 해요. 그냥 물어보고, 누가 알고 와서 물어보면 그냥 어쩌다가 그냥 베스트셀러 됐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냥 그러고 끝내요. 그것도 교만이 되더라고. 네가 뭔데 남들을 판단하고 다녀? 그 첫 번째 책을 쓴 다음부터는 세상 모든 사람의 기준이 책 쓴 사람과 책 안 쓴 사람, 그거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이 교만해져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라는 게
조금만 잘나면 그 잘난 것으로 남들을 평가하려고 하는구나. 그게 실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너는 누군데 네가 뭔데 남의 하인을 판단하고 다니느냐.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웠는데 네가 뭔데 그 사람을 판단하냐. 네가 뭔데 집사님에 대해서, 권사님에 대해서, 장로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하느냐 이거. 지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손가락질 하느냐 이거예요. 그럴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내 마음대로 평가해서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그래가지고 같이 어울릴 사람, 못 어울릴 사람, 밥 사줄 사람, 안 사줄 사람, 그걸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실수를 했어요.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우산을 기념품으로 했어요. 쓸만한 걸. 근데 이제 이 안수식에 오신 분들이 있고 못 오신 분들이 있어. 못 오신 분들 중에도 또 목사 안수식을 한다고 또 축하금을 보낸 분들이 있어요. 아, 이분들은 우산을 좀 챙겨놨다가 나중에 하나씩 드려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산을 챙겨놨다가 이제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집사님 한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아유 목사님 축하드려요. 목사님 되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오시지도 않고 축하금도 안 준 분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우산을 줄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지. 그 당시 그렇게 생각했어 제가. 아유 감사합니다. 줬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을 못했던 거죠. 생각이 짧았던 거지. 이게 예식에 온 사람과 축하금을 준 사람만 선물을 줘야 된다는 그 짧은 생각에 제가 빠져 있었던 거예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그러고 나갔어. 그리고 조금 있다가 축하금을 보내고 이 안수식에 못 온 분 들어와서 목사님 축하드려요 그러더라고. 아 집사님 제가 우산을 준비했어. 우산을 딱 줬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제가 화장실 가느라고 나갔는데 그 두 분이 밖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 그 두 분이 한 분은 우산을 받았고 한 분은 우산을 안 받았어. 똑같이 들어와서 인사를 했는데 그 순간 제가 실수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똑같이 우산을 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제가 선물 주는 기준이 바뀌었어요. 일단 선물이 있다 그러면 누구든 먼저 만나는 사람을 다 줘. 그리고 나중에 만나는 사람은 뭐 축하금을 줬든 나한테 대가를 치렀든 안 치렀든 그 사람한테는 아유 선물이 떨어졌는데 미안해요. 그러면 다 이해를 하더라고요. 다. 그래서 한 번은 껌을 강의 갔더니 껌을 무슨 껌이에요? 그 자이리톨을 한 박스를 주더라고 누가 선물을. 그래서 그걸 또 이제 돌아가면서 교회 가지고 한 사람 만나는 사람들을 쭉 줬어요. 근데 제가 꼭 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 그 껌을. 그런데 그 사람이 제일 끝에 있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줬어. 계속 만나는 사람 계속 주고 그 사람 앞에 가서 똑 떨어졌어. 그래가지고는 아이고 꼭 주고 싶었는데 이게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제가 오면서 나눠주는 거 다 봤어요. 운명이죠 뭐 목사님 받은 거로 할게요. 쉽게 넘어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추측해서 내 짐작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행동을 하면 실수해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먼저 나를 도와줬든지 안 도와줬든지 일단 내 앞에 있으면 먼저 주는 게 원칙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면 안 돼. 너무 많은 실수들을 해요. 이건 이제 대학생 잡지에다가 이 얘기를 쓴 것 같아. 대학교 가면 대학교 잡지 읽고 이제 어디 지나다니면 뭐든지 있으면 조금씩 읽어봐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캐내온 것 같아. 대학생이 버스를 딱 탔는데 자리가 몇 개 비어있지가 않아. 근데 좀 두 사람이 앉을 자리를 초등학생 하나가 다리를 쫙 벌리고 앉은 거예요. 요즘 말로 쩍벌. 초등학생 남자가. 근데 아무도 거기에 앉지를 못하고 다른 데 앉아 있는 거야. 좁은 데를. 그래서 이 대학생이 딱 생각하기를 저런 건방진 놈이 있나. 감히 초등학생 주제에 뭐 두 자리를 혼자 차지하고 다리를 벌리고 있어. 내가 본때를 보여주리라. 그래가지고 조금 남아있는 자리, 일부러 옆 자리가 있는데 조금 남아있는 자리 옆에 가서 딱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다리에 힘을 주기 시작했어. 슬슬.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철 다니면 좁은 자리에 들어와가지고 다리를 살살 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저도 그런 사람 몇 번 만나봤어요. 그럴 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남자들은 대부분 다리에 힘을 줘요. 안 밀리려고 힘을 줘. 근데 저는 그냥 밀려줘.
처음에는 같이 힘을 썼는데 그래봐야 별 의미가 없더라고. 그냥 밀려주고 다리 이렇게 쪼그리고 붙여가지고 초라하게 앉았다가 일어나면 돼. 그 뭐 전철에서 잠깐 이렇게 멋지게 앉아 있어봐야 뭐해요. 근데 이 대학생이 그걸 못 봐주는 거야. 다리에 힘을 슬슬 주니까 초등학생도 다리에 힘을 주는 거야. 안 밀리려고. 둘이서 막 힘을 주고 살짝 밀렸다가 차가 옆으로 돌아가면 살짝 초등학생 쪽으로 갔다가 다시 제자리에 오면 초등학생이 또 탁 미는 거야. 야, 이놈 보통 아닌데? 이놈이 감히 이 형을 밀어? 그러고 한참 힘을 주고 있는데 초등학생이 그러더래. 딱 고개를 돌리더니 형도 고추 수술했어요? 얘가 지금 고추 수술을 하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고추가 아파. 이 포경수술을 한 거지. 엄마가 포경수술을 시켜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리를 오므리면 고추가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다리를 벌릴 수밖에 없는 거야, 초등학생이. 근데 대학생 형이 앉아가지고 자꾸 자기 다리를 밀어.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은 옆에 앉아가지고 저 형도 고추 수술을 했나? 왜 자꾸 다리를 밀지? 그러다 결국은 물어본 거야. 형 고추 수술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대학생이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이놈이 고추 수술해가지고 아파가지고 다리를 벌리고 있는데 버릇없는 놈으로 내가 착각을 했구나. 참 이런 실수를 다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대학생 잡지에다가 그 내용을 썼더라고. 그 고추 수술한 초등학생을 내가 그냥 더 아프게 할 뻔했다고. 이게 이 사람이 추측하면 그렇게 실수를 해요. 아파가지고 다리를 벌리고 있는 초등학생을 건방진 놈, 싸가지 없는 놈, 아주 버릇없는 놈, 버릇을 고쳐줘야 되겠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돼. 수술해서 괴로운 애를 나쁜 놈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들은 참 많이 있어요. 건방진 아이도 건방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애들이 왜 저럴까? 건방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말 안 듣는 애들도 잘 들어보면 말 안 듣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듣고 이해해주면 그 아이는 고쳐져요. 근데 그 아이의 하소연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계속 그 길로 간다고요. 말이 안 통하는 아이들일지라도 왜 그러냐고 들어줘야 돼요. 우리 아들이 낮잠을 자다가 깨서 자기 옆에 사람이 없으면 울어요. 우는데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울어요. 왜 우니? 아빠가 뭘 해줄까? 엄마가 뭐 해줄까? 아이스크림 줄까? 웬만하면 아이스크림 주면 울음을 그쳐요. 근데 그때는 아이스크림을 줘도 계속 울어요. 그치질 않아. 그래서 계속 얘기를 했어. 왜? 뭐 때문에 우니? 엄마가 없어서 우는 거니? 아빠가 없어서 우는 거니? 꿈꿨니? 한 30분을 앉아가지고 제가 물어봤어. 자고 일어났더니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우는 거니? 그러니까 그때 가서야 걔가 그러더라고. 자고 일어났는데 혼자 있는 게 싫어서 그래? 그 32개월짜리가 자고 일어나서 혼자 있는 게 가장 싫어. 밤에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없는 건 괜찮아. 근데 낮에 분명히 부모가 같이 있다가 잠들었는데 분명히 사람이 자기 옆에 있었는데 아무도 없이 혼자 큰 방에서 자고 일어나면 그때는 너무 싫은가 봐. 물론 이제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입양을 해왔으니까 그 입양해온 것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알고 자다가 일어나서 아무도 없으면 부모가 나를 버리고 갔나, 그런 의식이 조금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입양원에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울 때가 있대요, 아이들이. 그러면 사람이 바뀌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라는 거야. 이 아이들이 입양원에서 1년을 있었는데, 아이가 1년 있었는데 1년 동안 자고 나면 사람이 바뀌고 자고 나면 사람이 바뀌고, 사람 바뀌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대. 또 와도 저 사람도 가겠지, 그런 막연한 그 아픔을 가지고 애들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를 만나서 집에 가도 그런 아빠가 갑자기 안 보이거나 엄마가 갑자기 안 보이면 나를 버리고 갔나? 또 같이 계속 살 줄 알았는데 없어졌나? 그런 스트레스를 애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조심해 줘라, 입양원에서 그렇게 알려주더라고. 근데 우리가 자고 나서 그 아이가, 우리 아들이 그런 아픔이 다른 때는 괜찮은데 낮에 자다가 딱 깼을 때 아무도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는 그런 느낌이 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낮잠을 재울 때는 깰 때쯤 되면 누구 하나가 들어가서 옆에 있어줘야 돼.
그 아이가 이제 그런 아픔이 이제 다 없어질 때까지는 사람이 다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우리가 추측하면 안 돼. 제가 왜 그럴까? 버릇없는 애일까? 이게 성격이 괴팍한 애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의 아픔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자기 입으로 얘기할 때까지 자꾸 물어봐서 캐내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의 아픔을 아는 거지.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말 안 듣는 사람, 정말 골치 아픈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의 아픔이 뭔지를 한번 캐내보세요. 물어보세요. 계속 물어보세요. 계속 물어보다 보면 그 사람이 자기의 아픔을 결국은 얘기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상인이 돼요. 근데 우리는 추측하죠. 원래 나쁜 사람이라고? 아니에요. 원래 나쁜 사람은 없더라고요. 군대에서 일어나는 얘기예요. 남자들은 이거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여자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군대에서는 빵 하나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졌는지. 훈련병이 빵을 사가지고 빵을 먹으려고. 훈련병은 빵을 먹기 힘들어요. 선임들이 훈련병이 빵을 먹어? 다 뺏긴다고요. 빵을 하나 사긴 샀는데 PX 가서 야 훈련병이면 빵을 사러 와. 근데 저 선임이 사오시라 그래가지고 아 그래? 그럼 그렇지. 빵을 사긴 샀어 그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근데 이걸 안전한 자리에서 먹어야 되는데 어디서 먹을까? 아무리 저러고 내무반에 갈 수도 없고 막사 뒤쪽으로 갈 수도 없고 사람들이 운동장을 갈 수도 없고 결국 찾은 게 화장실이야. 제일 안전한 곳. 아무도 들어오지 않잖아요. 화장실에 딱 자리를 잡고 앉아가지고 이제 빵을 먹으려고 주머니에서 딱 꺼내는데 이게 빵을 먹는다는 기쁨에 막 손이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빵을 뜯다가 이게 힘 조절이 안 돼가지고 너무 세게 뜯었어. 툭 뜯었는데 빵이 탁 튀어가지고 올라가더니 벽 한 번 치고 바닥 치고 밑으로 뚝 떨어졌어. 그래서 빵이 꽂혔어. 이렇게 똑바로 섰어. 참 옛날에는 풍덩이잖아요 화장실이. 지금은 다 바뀌었지만 옛날 군대 화장실 다 풍덩이에요. 그냥 이 변본 것들이 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다고. 근데 그 꼭대기에 빵이 딱 꽂힌 거야. 조금 전에 누가 볼일 보고 간 그 꼭대기에 딱 빵이 꽂혔어. 근데 그거를 딱 쳐다보면서 손으로 잘 건져 올리기만 하면 밑부분을 잘라내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남자들이 군대 가서 그렇게 해요. 남자들이 아픔을 좀 아셔야 돼. 그래서 그걸 이제 꺼내려고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군인들이 워낙 많이 먹고 많이 보니까 깊어. 손이 안 닿아. 그래서 조금만 더 하는데 손이 안 닿아. 결국은 그걸 못 꺼냈어. 그래가지고 꽂혀있는 빵을 보면서 자기 인생을 탄식한 거야. 내가 집에서 얼마나 맛있는 걸 많이 먹었는데 해달라는 거 엄마가 다 해주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았는데 군대 와가지고 결국 단팥빵 하나 때문에 내가 화장실에서 이게 무슨 꼴이야. 그래서 막 눈물이 툭툭 떨어지다가 통곡을 했어요. 방성대곡을 했어. 와 그러고 막 그냥. 근데 군대에서 남자가 울면 사고예요. 갑자기 울음소리가 나니까 교관들이 막 뛰어나왔어. 어디서 나는 거야? 누구야? 사고 나기 전에 빨리 찾아. 막 그냥 부대원들이 다 나와가지고 찾는데 결국은 화장실까지 왔어. 문 잠그고 들어앉아가지고 병사 하나가 울고 있는 거야. 야야야 문 열어. 문도 안 열고 그냥 계속 우는 거야. 야 제발 좀 열어. 뭐 때문에 그러냐?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문 좀 열어. 결국 문을 열었어. 문 열고 교관이 와가지고 왜 그러냐? 왜 사고 치지 말고 뭐 원하는 거 있으면 다 해줄게. 뭐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막 울면은 사람이 울다 보면 또 이 조절이 안 되잖아요. 이 말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게 막 그러면서 막 가르쳤어. 근데 교관이 딱 보니까 빵이 딱 꽂혀 있는 거야. 빵 먹고 싶어서 그러냐? 빵이 그렇게 먹고 싶어서? 그래 내가 빵 갖다 줄 테니까 울지 말아라. 야 저 PX에 가가지고 있는 빵 다 가지고 와. PX에 있는 빵을 다 갖다가 화장실에 갖다 쏟았어. 너 먹고 싶은 만큼 다 먹어라. 여기 있는 빵 너 다 가져가라. 그리고 제발 사고만 치지 말아라. 응? 사고만 안 치면 돼. 빵 다 먹어도 사고 안 치면 되잖아요. 빵 때문에 사고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빵 먹고 결국 이제 기합도 안 받고 빵 가지고 자기 막사로 가가지고 그날은 실컷 빵 먹고 잘 잤어요. 그리고 이제 사건은 무마가 됐어. 군대에서는 빵 하나 때문에 자살도 할 수 있어요. 빵이 아니에요. 빵 때문에 한 탄식을 하다가 내 인생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나를 아버지가 군대를 꼭 보냈어야 하는가? 내 군대에서 손님들한테 이런 꼴을 당하고 살아야 되는가? 막 그런 감정이 다 뒤섞이면
빵 하나에서부터 시작된 감정이 결국 자기 인생에 대한 탄식으로 커져가지고 결국은 자살까지 이르게 된다고요. 그리고 사람이 죽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냥 총알 땡기면 죽는 거예요. 한순간.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추측은 그저 추측일 뿐이에요. 빵 하나 때문에 아니에요. 어저께 말씀드렸죠. 숟가락 하나 때문에 깊은 상처를 가질 수도 있어요. 아내가. 그래서 그때는 그 숟가락 하나가 어떤 큰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줘야 돼. 남편들한테. 군인에게 빵 하나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추측하면 안 돼. 다 들어보고 그게 그럴 줄이야. 그걸 알고 있어야 돼.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알기 전에는 절대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 그래서 그럴 줄이야. 시. 김홍식. 남자가 그깟 빵 하나에 눈물을 보이다니 떨어진 빵 하나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네. 남자가 빵 하나에 통곡할 줄은 정말 몰랐네.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이렇게 무너질 줄 정말 몰랐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는 거는요, 말 한마디예요. 두 마디도 아니에요. 한마디에 여러분의 마음이 와르르르 무너질 수 있다고요. 배고픈 남자에겐 용맹함도 담대함도 없구나. 대통령도 배고프면 나라를 팔아먹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배고프면요, 제가 생각하기엔 대통령도 나라 팔아먹을지 몰라. 버스에서 다리 벌린 버릇없는 놈이 고추 수술했을 줄이야. 식당에서 새치기 하는 놈이 이틀이나 굶었을 줄이야. 이틀 굶은 사람은요, 눈이 안 보여. 눈이 뒤집혀가지고요, 새치기고 뭐고 지금 중요하지 않아. 실내에서 선글라스 끼고 있는 사람이 소경일 줄이야. 그런 사람 제가 봤어요. 저 사람 실내에서 무슨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 그런데 조금 있다 일어나는데 지팡이를 가지고 일어나더라고. 만약 제가 좀 크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인격을 모독하는 게 되겠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는데 좋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쁜 놈이었다. 세상에서 내 짐작대로 되는 일은 없으니 못나 보인다고 막대하지 말고 잘나 보인다고 따라가지 말라. 오 주여, 세상 만사를 내 맘대로 추측하지 않게 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아는 척하는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저 이런 마음으로 살아요. 여러분, 다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진실의 1%예요. 제가 옛날에 법원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법원 검사들, 경찰관들 강의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법원이나 경찰 수사관들 기록을 좀 볼 수 있습니까? 나중에 책 쓸 때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서. 안 된다는 거야. 그거 볼 수 없다는 거야. 자기들도 못 본대, 담당자 외에는. 그러면 어떻게 기자들은 기사를 쓰느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그 경찰관이 한 얘기, 수사관이 한 얘기예요. 법원 수사관. TV 뉴스에 나올 때 검찰 해가지고 박스 들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중에 책임자가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선생님, 기자들한테 제공하는 검찰의 기록은 1%입니다. 1%. 그 이상은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정보를 줄 수가 없습니다. 1% 가지고 기사를 씁니다. 그러더라고. 여러분이 TV를 통해서 듣고 있는 뉴스, 사건들에 대한 그 크기는 그 사건 진실의 1%예요. 1%로 뉴스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뒤집히는 뉴스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그 사람에 대한 진실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1%로 그 사람 99%를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짐작해서 말할 때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입이 죽어야 내가 산다. 입을 죽일 수 있어야 돼. 입을 함부로 입을 이렇게 열면요, 너무나 큰 실수들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말에 내 입을 지키소서. 참, 다윗이 얼마나 자기도 말실수를 많이 했으면 그런 그 식구를 썼겠어요. 이거 유명한 얘기. 아들이 아버지와 단팥빵 먹는 얘기 아시죠? 아버지하고 아들이 시장 가가지고 단팥빵 먹는데 5개를 시켰어. 아들이 생각하기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 3개 주시겠지. 기대를 했어. 근데 아버지 입이 크니까 빨리 먹어. 아들이 빨리 먹어보려고 했는데 아버지를 따라갈 수가 없어. 하나씩 먹는데 아버지는 벌써 하나를 먹고 2개째를 먹는 거야. 설마 3개를 아버지가 먹진 않겠지.
근데 아버지가 아들이 2개째 집는 순간에 아버지가 3개째를 집어가는 거야. 그 순간에 아들이 생각했어. 우리 친아버지 맞나? 어떻게 빵 3개, 5개 중에서 3개를 아빠가 먹어? 나를 주워온 것 같아. 서운함이 막 몰려왔어. 빵을 다 먹고 이제 아버지가 물어봤어. 야, 아들아, 빵 먹으니까 배부르지? 그러니까 아들이 대답했어. 2개 먹고 배부르면 3개 먹은 놈은 배 터져 죽겠네. 그러니까 그냥 아들이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뭐? 아빠가 빵을 사줬는데 뭐 3개 먹으면 배 터져 죽어? 너 이리 나와봐. 밖에 나가가지고 아들을 막 두드려 팼어. 엉덩이를 막 두드려 팼어.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어? 아빠가 하나 더 먹을 수도 있는 거지. 아빠가 더 크니까 많이 먹어야지. 그런데 때리고 있는 아빠한테 아들이 한 번 더 얘기했어. 때려라, 때려. 네 아들 죽지 내 아들 죽냐? 그러고 막 그냥.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는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냥 죽도록 때렸어. 그래서 그날은 죽도록 맞았어. 요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죽도록 맞게 만들어요. 말이. 그때 아들이 그랬어야 돼. 아빠 3개 먹었잖아. 나도 3개 먹고 싶어. 그랬어야 돼. 그래 미안해. 아유, 아빠가 3개 먹었는데 사준다고. 그런데 그냥 어디서 배운 말인지 이렇게 3개 먹은 놈 배 터져 죽겠네. 그러니까 아빠가 열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말이라는 게 열받게 하면 열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하고 딱 단둘이 제가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 열받아가지고 저를 걷어찰 수도 있어. 목사고 뭐고 간에. 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말은 스위치하고 똑같아요. 커피 먹을 때 블랙 누르면 블랙 커피 나와요. 자판기에서. 밀크커피 그럼 밀크커피 딱 나와요. 설탕커피 누르면 설탕커피 딱 나와요. 스위치 누르는 대로 나와요. 말도 스위치예요. 우리가 상대방을 화나게 하는 말을 딱 던지면 상대방이 화내라 하고 스위치를 딱 켜주는 거하고 똑같아. 그럼 말 한마디에 상대방이 급속도로 화를 낸다고요. 그리고는 착해져라 그리고 칭찬을 막 해주면 그 순간에 싹 착해져요. 그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끼어들려고 하는데 옆 차선이 안 끼워주더라고. 그러더니 뒤에서 오던 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가지고 거의 들이받을 것처럼 내 차 옆을 지나가더라고.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화가 나서 막 몰고 가서 그 사람 옆에 차를 딱 세웠어요. 창문을 내렸어. 한마디 해주려고. 그따위로 운전하지 마. 임마. 양보 좀 해주면 어때? 그러려고 문을 딱 열었는데 그 사람도 문을 열더라고. 여는 순간에 사람 얼굴을 보니까 내가 목사인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야 임마 운전 똑바로 해 그러려고 문을 열었다가 문 열리는 순간에 미안합니다 못 봤어요. 전혀 다른 말을 했어 제가.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한번 붙으려고 문 여나보다 그런 줄 알았나 봐.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문 열어놓고 미안합니다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아유 죄송해요 저도 갑자기 속도를 줄일 수가 없어서 그러고는 문 닫고 갔어.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말 한마디를 바꾸니까 싸울 위기가 쫙 가라앉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말 한마디만 잘 던지면 분위기는 쫙 침착하게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고 말한 대로 일어나요. 이 부인이 이 변호사한테 가서 상담을 했어요. 우리 남편이요 얼굴을 보여주는 멍든 얼굴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혼이라도 해야 되겠어요. 변호사님 절차를 좀 밟아주세요. 그래요? 싸우기 전에 뭐라 그러셨는데 이 남편이 하도 그냥 못난 짓을 해가지고 너도 남자냐? 주먹이 있냐? 때려봐 때리지 말고 죽여 막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변호사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어휴 남편이 훌륭하시네요 그러더래. 아니 이렇게 때린 남편이 뭐가 훌륭해요? 아니 죽이라 그랬는데 때리기만 했으니까 그 정도는 훌륭하지 뭐. 죽여라 그러면요 죽지는 않아도 맞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돼. 죽여라 때려라 해봐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진짜 하게 돼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선배 중에 하나가 수련회 가서 놀다가 야 너 용기 없지? 에이 용기는 야 사람이 때가 되면 다 용기가 생기는 거지. 진짜 있어 볼펜을 딱 주면서 야 내 허벅지 찍어봐. 진짜 야 이 허벅지를 왜 찍어? 너 용기 없잖아. 용기 있다며. 찍어봐 용기 없잖아. 찍어봐. 그러는데 팍 찍었어. 볼펜이 허벅지로 반이 들어갔어. 바로 병원으로 실려갔지 뭐. 뭐라 그럴 수도 없어. 찍으라 그랬으니까. 자기가 다 굳힌 거야. 용기 없잖아 너 임마. 너 비겁한 놈이잖아. 너 아무 남자다운 행동 한 적이 있어? 아무것도 못했잖아. 해봐 못하지? 아무것도 못하는 놈이
그 순간에 열받아가지고 확 찍어버린 거예요. 해봐 그러면 아무리 내성적이고 착한 사람일지라도요, 열받으면 순간 저질러요. 그래서 그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스위치예요. 상대방을 살인자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그 무서운 사건들이 왜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말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강의할 때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다른 데 가서는 일단 그런 얘기 안 해요.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되니까. 그래서 말하면 그 말한 대로 거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교훈들이 있어요. 이 혓바닥을 조심하라고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배우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살지는 않아. 그 말을 조심해야 돼. 부부가 싸웠어. 제가 이제 강의 안에도 있고 강의했던 CD에도 있고 제 책에도 있는 내용이에요. 부부가 싸웠어. 부인이 나가! 남편이 나간다, 나가! 내가 이 집 아니면 내가 살 데가 없는 줄 알아, 나가! 남편이 나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안 들어왔어. 회사에 있나 해가지고 부인이 일주일 후에 회사에서 전화 걸었어. 다른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우리 남편 거기 잘 있어요? 그랬더니 지금 과장님 저 기숙사에서 먹고 자고 하세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싸웠는데 나가라 그랬더니 정말 나가네요. 그래요? 네 들어가라고 그럴게요. 전화하시라고 그럴게요. 아니 내가 전화했던 얘기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좀 있다가 전화가 왔어. 집에 별일 없냐? 그 순간에 부인이 이제 그만하고 들어와요. 미안해요. 그래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았네. 그랬어.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혹시라도 들어오라 그럴까봐 남편이 전화했는데, 그래 안 죽고 살았다. 내가 살아서 네 집에 들어가나 봐라. 끊어. 그러고 딱 끊었어. 그러고 또 일주일을 안 들어왔어. 일주일이 지나니까 이제 부인이 무서운 거야. 밤에 도둑 들어올까봐, 우리 집에 남자 없다는 거 소문나면 강도가 들어올지도 모르겠고, 애들하고 살기도 힘들고, 남자가 해야 될 일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또 일주일을 기다렸어. 그랬더니 이제 또 전화가 왔어. 남편이 전화를 한 거야. 이번에는 내가 잘 얘기를 해야지. 굳게 맹세를 하고 이번에는 잘 얘기해야지. 전화가 왔어. 집에 별일 없냐? 그러는데 막 눈물이 난 거야. 무서워 죽겠어. 빨리 들어와. 내가 들어오지 말라 그랬다고 그럴 수가 있어. 그러고 막 울었어. 그랬더니 알았어. 문 열어. 집 앞에 왔어. 문 열어. 집 앞에 왔어. 갈 데도 없어. 남편도 어디. 집 앞에 이제 들어오지 말라 그러도 들어올 판이야. 근데 부인이 무섭다고 들어오라 그러니까 아니 기분 좋아서 들어왔지 뭐. 마음속에서는 들어오라고 그래야지. 불쌍한 인간, 기숙사에서 그렇게 일주일 먹고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어. 미안해. 그러려고 했는데 순간 입에서는 딴 얘기가 나간 거야. 안 죽고 살았네. 그 말 한마디가 일주일 동안 또 그냥 부부가 갈등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지내게 만들었던 거예요. 말 한마디가 인생을 침울하게 우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아주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제 그 여집사님들한테 숙제를 내줬어요. 오늘 집에 돌아가서 내가 고쳐야 될 점 6가지를 남편들한테 적어달라 그래서 가져오세요. 그 이제 다음 주까지 이게 숙제야. 그러니까 이제 부인들은 고민이야. 이거 이 인간이 뭘 써줄까? 잘 써줘야 되는데. 집에 가서 얘기를 쭉 했더니 이제 남편들이 그걸 듣고는 목사님 참 훌륭하시다. 어떻게 그런 숙제를 다 내주냐. 생각을 해보니까 고칠 게 6가지가 아니고 한 60가지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 중에서 이제 최고로 고쳐야 될 점들을 골라가지고 다 써준 거예요. 그 이제 그걸 이제 다음 주에 가져와가지고 이제 쭉 읽는 거야. 밥 좀 그만 먹어라. 쌀떡 떨어진다. 그리고 뭐 애들하고 싸우지 좀 말아라. 세수 좀 해라. 목욕 좀 해라. 머리 좀 감아라. 막 그런 걸 막 다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막 웃으면서 슬퍼지면서 발표를 계속 한 거야. 근데 한 집사님이 답안지를 못 갖고 왔어. 왜 안 갖고 오셨어요? 남편이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가지고 회사로 그냥 갔다는 거야. 꼭 써야 된다고. 그럼 내가 전보라도 보내줄게 그랬대. 그게 이제 기대되는 거야. 도대체 뭘 쓰려고 마지막 순간까지 안 쓰고 전보까지 보낼까. 그래서 이제 좀 있다가 진짜 전보가 왔어요. 전보가 왔는데 박스까지 가지고 왔어. 그래서 이제 박스를 딱 뜯어보니까 장미 6송이가 들어있어. 그리고는 편지가 들어있는데 고칠 점 없음. 그대로 사랑함. 그 말이 써있는 거야. 그걸 딱 읽는 순간에 목사님하고 그 집사님들이 도대체 그 남편은 어떤 남편이야. 부인은 그냥 그 써있는 말 한 구절을 딱 보면서 갑자기 스타가 됐지 뭐. 갑자기.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반찬이 바뀐 집은 딱 한 집이야. 한 집만 반찬이 바뀌었어. 장미 6송이를 준 사람. 고칠 거 많아. 굳이 그거 얘기해서 고쳐지나? 그냥 적응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게 낫지. 한 남편만. 그래서 비난할 절호의 찬스가 가끔은 오기도 해요. 살다 보면. 저도 그럴 때가 와요. 그때 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픔을 다 씻게 하시는구나. 절호의 찬스를 주시는구나. 너 이거 고치고 이거 잘못됐고 이거 문제 있고 이거 하지 마 임마. 딱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건 기회가 아니에요. 그때 오히려 더 잘했던 것들을 얘기해주고 위로하고 칭찬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를 누가 받아야 돼요? 성공한 사람이 위로를 받아야 돼요? 실패한 사람이 위로를 받아야 돼요? 실패한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오히려 성공한 사람한테 더 좋은 얘기 해주고 실패한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고. 이게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한테는 좀 손가락질을 해도 돼. 저놈 저거 그러면서 해도 돼. 그래도 기쁘거든. 근데 실패한 사람한테는 오히려 칭찬과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거꾸로 해왔다고요, 지금까지.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말을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잘 고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건 이제 방송에 나가서 했던 얘기인데 전철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말 한마디를 못해가지고 원수가 되더라고, 사람들이. 전철을 딱 탔는데 3사람 앉는 자리 있잖아요. 전철에 가면 7명 앉는 자리, 3사람 앉는 자리 구석에. 옛날에 경로석 생기기 전에 3사람 앉는 자리에 한 사람이 가운데 앉아가지고 술 취해서 다리를 쫙 벌리고 있어. 그러니까 몇몇 사람이 거기에 좀 앉아보려고 이렇게 서가지고 다리에 오므리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벌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몇 정거장 가가지고 비슷하게 술 취한 사람이 탔어요. 가지고 그 옆에 딱 쓰더니 다리를 툭툭 쳐. 이렇게 툭툭 치는 거야. 나 사람 있다 이거지. 나도 술 취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다리 벌리고 아래를 보고 있다가 위를 뚝 보더니 자기하고 비슷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다리를 오므리더라고. 그래서 다리를 싹 오므려 2사람이 앉았어요. 그래가지고는 한 사람이 기분 좋으십니다. 아, 기분 좋습니다. 아이고, 사업이 잘 되시나 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별 달고 나온 다음부터는 뭐 사업이랄 게 뭐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별 달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죠? 교도소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그 얘기를 듣더니 아이고, 여기서 동지를 만나네. 내가 별 3개인데 그러면서 그냥 막 급속도로 친구가 되더라고. 어디 갔다 오셨어? 나는 저기 무슨 일 하다가 그래가지고 막 만나서 나중에 술 한잔 합시다 그러고 막. 그래서 제가 그걸 쳐다보면서 저렇게도 친구가 되는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얘기하다가 별 3개짜리는 별 5개를 이해를 못하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3번 갔다 왔는데 이 사람은 5번 갔다 온 거야. 그러니까 3개짜리는 5개짜리 이해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질 수가 없잖아. 3개도 3개 나름이지 3개의 깊이가 있어. 5개짜리도. 그러면서 이제 말다툼이 시작돼가지고 나중에는 이 인간이, 이 자식이 막 욕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싸움이 날려나 하는데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에이, 재수없는 날이네. 그러더니 다른 방으로 딱 가버렸어. 다른 칸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둘이서 막 싸울 것처럼 하다가 분위기가 갑자기 가라앉으니까 한쪽으로 쭉 쪼그라져가지고 쫙 앉아서 가더라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2자리를 채워서 가고,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참 말 한마디를 못해서 저렇게 친구가 될 수 있는 관계를 원수로 헤어지는구나. 아이, 나 고생 많았습니다. 별 3개나 달았어요. 그러면 어이구, 고생 많으셨네. 나도 5번 갔다 왔는데. 어이구, 5번이나 갔다 오셨네. 나보다 훨씬 고생 많으셨네. 아이고, 5개 별거 아니지만 3개도 힘드셨겠어요. 그랬으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당신이 나보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한마디만 해주면 친구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당신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 내 아픔이 더 커. 그러면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원수로 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기도 하고 영혼이 깔아앉기도 해요. 한마디 때문에. 말 한마디가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인생을 무너뜨리기도 한다고요. 한마디를 잘 해야 돼요. 정말 한마디 잘한 사람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장례식을 지내고, 아버님 장례식을 지내고 밤 12시에 왔어요. 근데 문자로
택배가 왔다는 얘기를 전달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12시에 집에 들어갔다가 집사람이 경비실로 그 택배를 찾으러 갔어. 그랬더니 경비실 아저씨가 졸다가 일어나셔가지고는, 집사람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무시받고 괄시받기 딱 좋을 만한 크기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이 사람 함부로 해도 대들지 못하겠구나, 그 정도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가 그러더래. 이 시간에 택배를 찾으러 오는 사람이 어딨어요. 우리도 좀 경비 돌다가 좀 쉬고 잠도 좀 자고 그래야지. 시간이 몇 시인데 12시가 넘어가지고 뭐 택배 받아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야지 막 뭐라고 그러더래. 근데 집사람이 한마디를 딱 했더니 그러시구나 그러고는 곱게 택배를 주더래. 뭐라 그랬냐 하면, 상을 당해서요 그랬대. 상을 당해서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 지내고 지금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러고는 갑자기 태도가 싹 수그러지더니 택배 물건을 공손하게 내주더래. 아유 힘든 일 치르셨네 그러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한 번은 써먹으면 되겠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번은 이제 어디 모르는 사람하고 약속을 했다가 정말 일이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막 대여섯 시간 늦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가서 상을 당해서요 그냥 한마디만 하면 그러시구나 그러고 넘어가.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끔 뭐 한마디씩 그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뭐 안 된다 그러면 안 하고, 여러분이 그럼 목사님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하고, 된다 그러면 뭐 그렇게 해먹고. 그 사람이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같이 부딪혀가지고 철천지 원수가 되느냐 아니면 같이 동료가 되느냐, 그걸 결정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추측해서 말하는 것까지 이걸 쉽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남편이, 아내가, 애들이, 어머님이, 장로님이 뭐 그러면 안 돼요. 궁금한 게 있으면 첫날만 말씀드렸죠. 가서 물어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장로님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면 다 설명해 준다고요. 물어보기 힘들다고 혼자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 하나 읽어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눈이 안 좋아져가지고 제가 쓴 글씨를 좀 크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앞으로는 질문은 삐딱해도 대답은 바로 해라. 이게 이제 시 제목이에요. 이상하게 물어보는 사람에게 이상하게 대답하지 말라. 딱딱하게 물어본다고 딱딱하게 대답하지 말라. 대답만 잘해도 삐뚤어진 것이 바로 잡히게 될 것이라. 만사를 바로잡는 것은 질문이 아니라 대답이니, 이상한 질문에도 바르게 대답하고, 기분 나쁜 질문에도 좋게 대답하고, 부정적인 질문에도 긍정으로 대답하고, 의심으로 물어봐도 믿음으로 대답하고, 찌르는 질문엔 찔려서 아픈 척하라. 전 이런 거 잘해요. 저를 괴롭히려고 누군가 옆에서 쿡쿡 찌르면 그러고 막 되게 심각한 척해. 저 사람이 그걸 바라거든. 그리고 그 사람 가면 돌아서서 괜찮아 그냥 그러고 말아. 그러니까 아프기를 바라고 찌르는 질문을 하면 아픈 척 해주라는 거예요. 그때만. 대답만 잘하면 상처 주는 가시도 혀를 푸는 침이 되고, 죽이는 독이 살리는 약이 되고, 얽히고 설킨 것도 술술 풀어지게 될 것이니 대답하기 전에 생각하라. 지금 내 대답이 좋은지 나쁜지, 죽이는지 살리는지. 여러분의 대답에 의해서 관계도 영혼도 사람도 죽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도 나쁘게 말하면 나쁜 것이 되고, 나쁜 것도 좋게 말하면 좋은 것이 된다. 내 인생도 내 말대로 될 것이니 평화로운 말로 평화를 만들고, 따뜻한 말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 행복한 말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든다. 오 주여, 내 말에 내 인생이 달린 것을 알게 하시고, 내 대답에 너와 나의 행복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상하고 답답한 말에도 시원하게 대답하게 하소서. 이게 이제 질문과 대답이에요. 자,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60 넘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60 넘으신 분들. 60 넘으신 분들. 자, 좌우를 둘러보세요. 60 넘으신 분들. 이분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만들어 온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알 수도 없는, 젊은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지나온 분들입니다. 됐습니다. 손 내리세요. 지금 보셨으니까 이제 옆에 있는 이 60 넘으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부모가 아닐지라도 내 부모처럼 섬겨드리겠습니다. 볼 때마다 90도로 인사하면서 섬겨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좋은 시대를 만들어낸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 우리의 어머니, 아버님이시라는 걸 알고 내가 도와드릴 수는 없을지라도 기도해드리고 섬겨드리고 필요한 일 있으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도우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궁핍해서 쪼들리는 일 없게 하시고 아파서 잠자리에 눕는 일 없게 하시고 끝날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신앙인 믿음의 사역을 다 이루어가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소서.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시대를 만들어낸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경작해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분들을 우리가 섬기고 존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동케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을 살아오니 나는 아프지만 자녀들은 아프지 않고 나는 힘들지만 다음 주는 하나님 모든 아픔들을 겪어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분명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남은 생애 동안을 더욱더 평안하게 하시고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것을 섬겨드리고 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애가 주님의 소리를 들려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온 땅을 돌아다니며 정말 약한 것을 장막의 손에서 나오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귀한 하나님의 분들의 손에 들려서 감사 남은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섬길 어른들이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쓴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기에 급급해서 섬겨드리지 못하고 대접해드리지 못해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나보다 선배이신, 인생과 세상의 선배이신 귀한 어르신들을 대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교회 직분자들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하게 하여 주시고 선한 말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고 말로 섬기게 하시고 행동으로 섬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물로 어른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백발이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한평생 주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가정을 돌봐왔던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오늘날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돌려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더욱더 아름다운 가정과 아름다운 땅과 교회와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